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의 한 복지원에서 10여일 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발생 규모도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서산시 보건소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 보건소가 재택치료 대상이던 최초 확진자를 담당 의사도 모르게 복지원에 복귀시켰고 격리 해제 과정도 의사가 배제됐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서산시 음안면의 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달 22일 종사자 A씨가 기침 증세를 보이다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이틀 뒤부터 추가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시설은 코호트 격리 조치가 내려집니다. 또 A씨는 재택치료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최초 확진자는 자가치료 대신 다시 복지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산시 보건소와 합의에 의해서였습니다. A씨가 양성 판정된 건 22일, 그러다 24일 17명이 추가 확진되자 당일 밤 A씨는 보건소와 상의해 시설에 복귀했고 예전처럼 장애인을 돌보는 업무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자 재택치료를 맡은 서산의료원의 관리의사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계속 기침과 인후통을 호소하는 환자 A씨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 됐고 게다가 의료진과 협의 없이 이런 일이 진행된 건 비상식적이라고 보건소를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장애인을 돌볼 만한 인력을 찾기 어려웠다면서 재택치료제의 변경은 의사가 아닌 시장의 권한이라고 맞섰습니다. 의사 말을 따고 건강관리 모니터링은 하지만 재택치료지를 결정하고 생활환경을 결정하는 건 기초지자체장의 몫입니다. 격리 해제 과정에서도 이른바 의사 패싱은 또 벌어졌습니다. 당초 코호트 격리였지만 확진자 가운데 7명이 2월 2일 격리를 해제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역시 의사 협의는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인 충남도 보건당국은 당시 지침에는 의사가 인정한 경우 보건소가 자가격리 해제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 사이 복지관에서만 결국 179명이 확진되는 무더기 감염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유기적인 협조가 아쉬운 대목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며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2,58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대전에서는 중구의 한 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24명이 확진되는 등 943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도 84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충남에선 논산의 한 교육시설에서 29명이 집단 확진되는 등 모두 118명이 확진됐고 철안과 아산, 당진 등에서도 세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며 1,402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의 최근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00명으로 일주일 누적 확진자가 1월 전체 확진자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세종에서도 244명이 추가됐으며 최근 확진자의 96%가 오미크론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동네에서 욕설과 폭행을 일삼으며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42살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지체장애인인 같은 아파트 단지 입주민의 의족을 밟고 욕설하는 등 최근까지 약 2년간 9차례에 걸쳐 장애인과 여성 등을 골라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다른 주민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로에서 45인승 수산물 가공업체 통근버스가 마을 표지석을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업체 직원 40명 가운데 15명이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0대 버스기사 A씨가 부주의로 표지석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서너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선거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충청에선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과 공천 일정까지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는데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대선판에 휘둘리는 깜깜이 선거가 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월 지방선거가 석 달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다음 달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쏠리면서 지방선거는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여야는 심지어 대선에 집중하겠다며 법이 정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의 선거운동까지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 1일부터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오는 18일부터는 광역의원과 기초단체장, 20일부터는 군의원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이를 원천 봉쇄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자체를 다음 달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 집중하자는 취지로 지방선거 공천 일정 전체를 3월 9일 대선 이후로 전격적으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지방선거 출마 예비 후보들의 개인 선거운동을 자제하기로 했고 출마자들이 이를 어길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자기 홍보 많이 하셔서 후보님 다니시는데도 그 본인의 예비후보 이름 달고 사진 같이 찍으시고 하면서 하는 부분이 저희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시가 급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답답한 상황이지만 당의 방침을 어길 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선의 모든 이슈와 관심이 쏠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선 이후 후보 공천부터 선거운동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져 유권자들의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하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다룰 여유도 없어 묻지마식 투표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당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언론이나 또는 시민사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역 문제를 이슈화하고 지역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치권은 틈만 나면 지방 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대선 전국 속에 지방선거가 사라지면서 지방 분권은 말 그대로 구호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2월 취임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또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네, 오늘 뉴스 스튜디오에 박 장관 초청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먼저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고향에 있는 방송국에 이렇게 찾아뵈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취임하신 지 또 벌써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법무 행정 여러 분야를 이제 두루 또 살펴보셨다고 하는데 1년 동안 대한민국 법무 행정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동안의 소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2월 1일 날 첫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행보가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뒤로부터 전국에 진짜 안 가본 데 없이 140여 회 현장 행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그냥 탁상 행정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 곳곳을 우리 법무부 장관, 우리 법무부의 이름으로 살펴보면서 많은 정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 법무부 하면 그냥 검찰국 중심의 검사들의 이야기만 주로 나오는 그런 행정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교정이라든지 범정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외국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활성화시킨 것이 제 나름대로의 큰 어떤 보람이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혀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공수처 설치,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이 형태는 완성됐지만 네. 아직까지 가야 할 길도 있고 또 숙제도 많아 보이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개혁,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말 그대로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고 그리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큰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수처가 설치됐고요.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고 그에 따른 수사권 개혁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은 결국은 검찰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 검사들이 보다 더
다양화된 민주주의 사회에 맞는 다원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수사업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 보호라든지 또는 사법 통제라든지 또는 국민의 어떤 공익을 대변하는 그런 대변자로서의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최종적인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검찰 개혁은 박범계 장관의 마지막 운명적 과업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마무리 투수로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 어떤 겸허한 그러한 그 자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끝까지 국민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제 임무를 마칠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역 현안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인데요. 예. 이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또 지역민들의 또 수건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게 착공이 계속 좀 미뤄지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좀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벌써 우리 대전시하고 법무부하고 또 LH하고 업무 협약을 맺은 지가 MOU를 맺은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네. 첫 삽을 뜨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께 송구한 마음이 있지만 그동안 제가 LH 사장도 만났고 또 우리 대전시를 포함해서 실무 협의를 한 7, 8차례 진행을 해온 결과 이번 달 24일이면 이제 업무 협약을 즉 말 그대로 드디어 대전교도소 이전에 첫 발을 띄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LH가 결국은 얼마만큼 이익을 혹은 얼마만큼 손실을 그런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었는데 서로 한 발씩 양보를 해가지고 사업 규모도 적정하게 조정을 했고 이익을 보지 않는 거, 뭐 많이 보지 않는 거 그런 선에서 적어도 법무부하고 대전시하고 LH 3자 간의 타결이 조만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24일 날 한번 업무 협약을 좀 기다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4일 있을 업무 협약을 저희도 한번 기다려 보겠고요.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장관 신분으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지만 장관님은 서구을, 대전 서구을 지역구를 둔 3선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혹시 올해 6월 지방선거 때 대전시장에 출마하실지에 대한 의견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작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럼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제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제가 헌법상 주어진 저희 책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지방선거를 출마하라는 또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제 소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 장관님께서는 3선 또 의원이시기 예.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제 정당 쇄신책 차원에서 이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장관님 생각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많이 하시네요.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 속에 다선 정치인들이, 다선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라. 보다 젊은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보장해 주라 하는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연임 금지에 관한 논의는 어떤 특정 당의 대표가 이러한 제안을 하기 전 오래전부터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회의 개혁 또는 정치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법무부 장관을 마치면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국민들의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라, 젊은 세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라라는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깊이 경청하고 있고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이제는 3선에 또 법무부 장관을 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제가 담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담대한 고민을 통해서 언제나 완전히 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기성 정치인으로서 저는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정치 개혁이 정말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한 국민과 우리 지역민들의 요구를 잘 듣겠습니다. 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마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립니다. 장관으로 남은 계획도 궁금하고요. 이제 곧 정치인 박범계로 돌아오실 텐데 도전하실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일단 법무행정, 법이 곧 민생입니다. 민생의 마지막 버팀목, 마지막 보루가 법입니다. 5월 9일 대통령 임기까지 우리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민생을 위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시장을 개혁하되 시장을 따뜻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번 장기적으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간에 사회적 약자들을 구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인간 박범계로서 깊이 있게 천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임기 말까지 법이 곧 민생이라는 그 말씀 끝까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번째 나눔 명문기업에 신기산업 주식회사가 가입했습니다. 신기산업은 3년간 1억 원을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키로 약정해 나눔 명문기업 회원의 이름을 올렸으며 이 회사 김동복 대표는 아너소사이어티 클럽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TJB와 TJB 문화재단도 충남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충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2022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 75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대전 동구 대전천 일대 하천 부지와 국유지에 주변 토지주들이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온 흙 등을 불법 매립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농사를 목적으로 밭에다 흙을 쌓는 성토행위 허가를 받은 뒤 최근까지 하천 부지 등 수백여 제곱미터에 걸쳐 공사장에서 나온 흙을 쌓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 항의한 가운데 동구청은 허가 범위를 벗어나 공사를 진행했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적발된 토지주들은 범위를 벗어나 흙을 쌓은 점은 인정하지만 환경오염 여부는 시료검사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